안녕하세요. 한한수 확률과 통계 우리 수업에서 좀 빠르게 지나갔던 부분들을 차분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념 강의에서 충분한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개념을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을 것이고요.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들을 확인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합. 자, 잠시만요. 네, 조합. 조합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먼저 순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조합과 순열의 차이를 생각하자면 조합은 뽑는 행위에서 그치는 거고 순열은 뽑고 나서 나열까지 하는 걸 이제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열은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거고요. 조합은 컨비네이션, 그냥 뽑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자체는 이제 NCR이라고 해서 N개 중에 이제 R개를 뽑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뽑은 행위 다음에 나열까지 오면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PR의 정의이죠. 그래서 뭐 기본 개념은 잘 읽어보시고요. 독특한 이제 수능에서 좀 다뤄지는 특징은 이게 R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당연히 N개보다 적은 숫자의 R을 이제 뽑아야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왜 중요하냐, 뒤에 좀 이따 배울 중복 조합에서는 조금 예외가 발생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의미는 NPR로 해석을 해보면 6P3이죠. 그러니까 6개 중에 3개를 뽑은 다음에 3개를 나열했다. 순열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6P3 했던 녀석의 3팩토리얼을 나눠주게 되면 6C3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6P3에는 순서가 고려된 녀석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의 순서를 무시하게 되면은 그냥 똑같은 컨비네이션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ABC나 BCA나 CBA 이런 것들이 순열의 입장에서는 다 다른 애지만 얘네들을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A 하나, B 하나, C 하나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이 총 3팩토리얼만큼 있으니까 그 중복을 나눠준다라고도 접근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네. 그래서 NCR은 유명한 식이고요. 이 식에 대해서 순열하고의 관계도 아셔야 하고 가장 대표적인 공식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공식의 의미는 다 NPR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게 NPR이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공식이 사실 내신에서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는데 수능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3가지는 중요한 식인데 이거는 필수고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3개, 2번은 별표 2개, 3번은 별표 하나 정도가 됩니다. 써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1번 식이고요. 식 자체를 암기하는 것은 2번의 논리를 기억하시고요. 3번은 그냥 이 3번의 식을 이해 한번 하고 넘어가시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증명은 이 식을 대입해서 증명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변에다가 대입을 하시고 얘가 우변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얼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번은 쉬우니까 여러분이 해보시고 2번의 의미만 설명을 드릴게요. 2번은 어떤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자, 내가 n명 중에 r명을 뽑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n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명이라 할까요? 10명 중에 내가 4명을 뽑을 건데 그 4명 안에 반드시 어떠한 사람을 포함시키는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A군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A군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 2가지 경우는 배반 사건입니다.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이런 배반 사건으로 수학에서 접근하는 케이스가 기출에서 아주 많기 때문에 공식의 의미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고 식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우게 될 거고, 알고 봤더니 이런 공식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을 외워서 접근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논리의 전개를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배반 사건이에요. 그래서 A군을 반드시 포함한다면 이미 A군을 뽑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9명 중에서 3명만 뽑아주면 되겠죠. 자, A군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9명에서 4명을 이제 뽑아야겠죠. 이렇게 식을 생각하시면 여기는 9C3, 9C4가 됩니다. 그래서 10C4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식으로 세우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걸 자리를 바꿔서 세웠죠. 어쨌든 이 식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배반 사건으로 누군가를 반드시 넣거나 안 넣거나 하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다음 세 번째 식은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이게 직접적으로 막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얘를 모른다고 못 풀지도 않으니까요. 자, 의미는 여기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다양한 의미가 설명이 돼 있는데 차분히 읽어보시고, 이걸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대표 뽑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 그러니까 위에 1번은 NCR 하고 끝이잖아요. 3번은 대표까지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NCR을 하고요. 뽑았죠. 10명 중에 예를 들어서 4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A, B, C, D가 이렇게 뽑혔는데 이 A, B, C, D 중에 대표를 한 명 뽑아요. 그럼 내가 A를 대표로 뽑았다. 그럼 대표성의 원리로 4 이렇게 되겠죠. A, B, C, D를 뽑는 행위 자체는 10C4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은 NCR 곱하기 R이 되죠. 자, 이런 개념이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대표를 먼저 뽑고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를 먼저 뽑아요. A로 뽑았습니다. 그럼 A로 뽑았다면 10명이죠. 그러니까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A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머지 3명 B, C, D를 뽑아주는 것은 9C3이겠죠. 이게 순서만 반대가 되는 거고 결과치는 같아야겠다라는 개념입니다. 학생들 중에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여기 A는 4가지 대표성이니까 A, B, C, D밖에 안 오고 여기 대표는 10가지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A가 넷이라는 것은 여기서 한번 뽑아진 녀석 중에 4명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뽑았으니까 여기서 4가지가 가능하다는 건데, 여기 A, B, C, D 말고 뭐 E, F, G, R 뭐 이런 식으로 왔으면 또 여기 2라고 썼고 4라고 썼겠죠. 여기에 다 반영된 것이다. 이 정도 이해해주고 한 번씩 증명 여기 나와 있는 거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쭉쭉 넘어가 보고요. 공식은 기억해 주세요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외우시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자주 봐서 기억하자 정도. 외워라랑 비슷한 말인 것 같긴 한데 식 자체를 외우진 않고 의미를 외우는 편이고요. 얘는 나왔을 때 해석만 할 줄 알면 된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쉬운 문제는 이제 방정식을 간단하게 세우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적당한 수를 찾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제 4번을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얘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바로 조금 보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는 이 식의 의미를 아니까 뽑아서 나열한다. 그래서 5라는 거 바로 할 수도 있고. 자, 이거 2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나요? 얘네가 서로 같죠. 그래서 둘이 같다. 그래서 7C3 이렇게 계산하셔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느낌을 가지고 보셔도 좋습니다. 얘가 맞아. 한 명을 뽑아 놓고 나머지 7명에서 3명을 뽑는 거고, 얘는 한 명을 뽑지 않고 7명에서 4명을 뽑는 거니까 8명에서 4명을 뽑는 거였네. 이렇게 의미로 뽑아내셔도 되는데, 이거 못해도 풀 수 있단 말 뭔 말인지 알겠죠?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뭐 이 또한 3번 공식을 사용해서 풀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또한 네, 그냥 계산해 주면 된다. 근데 이제 의미를 살려주자면 여기가 지금 숫자가 이렇게 빠지는 걸 봤을 때 얘는 6시4를 하고 이 중에서 대표를 뽑았다면 여기는 먼저 6명 중에 이제 대표를 뽑아놓고 나머지 5명 중에 3명을 뽑았다. 그래서 A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소린데요. 공식보다는 그냥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또는 그냥 계산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에서 우리가 직선 구하고 삼각형 구하는 거 이거는 뭐 심화 상황까지 많이 했었는데 개념에서는 접근법만 설명하고 디테일은 다 기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자, 직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6개 중에 2개를 택하죠. 지금 보면 직선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두 점을 고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6C이고요. 현재 6P가 아닌가요? 이제 이런 개념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6P는 가령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A, B랑 BA를 다 뽑는 거죠. 순서가 달라도 다 카운팅이 되니까 두 개는 같은 직선이니까요. 둘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6C다 생각하시면 되고 삼각형은 마찬가지니까요. 3개 골라주면 되겠죠. 6C3 이제 일직선인 경우가 없으니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까지도 같은 개념으로 풀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렵게 내려면 일직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직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직삼각형, 직사각형, 이등변 삼각형 등등으로 문제를 내야겠죠. 자, 이번에 내부에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겠죠. 그랬을 때 대응이 돼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내부에 점이 있는 경우는 항상 직선이 그어졌을 때 3개가 연달아 있는 경우를 고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FPB 같은 경우에는 자, 만약에 내가 FP를 골랐을 경우랑 PB를 골랐을 경우랑 마지막으로 FB를 골랐을 경우 다 하나의 직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중복을 처리를 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중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내가 중복만 피하면 돼 하면 그 중복만큼 다 빼주면 되죠. 그래서 중복을 내가 3개를 1개로 만들어줘야 되는 녀석이 지금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3개가 하나로 중복된다. 그 말은 3개를 하나로 봐야 한다라는 것은 2개를 빼줘야 한다라는 의미고 그걸 2번 뺐으니까 그냥 4번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개수를 구하면 7C2가 되는데 7C2 같은 경우에는 7 곱하기 3이죠. 6을 2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21이지만 여기서 4개 빼줘서 17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푸는 거죠. 뭐 어렵게 식을 쓸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이다. 삼각형도 무난하게 그냥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냐? 삼각형에서 중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3개를 골랐으면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삼각형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삼각형에서 중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삼각형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한 직선 위에 있는 3점은 삼각형의 정의에 따라 삼각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될 수 없는 애들은 다 빼줘야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몇 개를 빼줘야겠어요? 여기서는 네, 2개를 빼줘야겠죠. 2개를 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7C3을 한 다음에 2개를 빼줘라.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려워지는 상황은 우리가 천천히 나중에 기출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네. 이 내용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린 건데 이 7P4라는 것을 뻗고 나열 이걸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한 경우가 많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예제 7번에서 한번 적용을 시키겠죠. 아마 3명을 포함한 5명이 있는데 시험을 봐서 덕영이가 셋 중에는 가장 시험을 잘 쳐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덕영이가 셋 중에는 가장 잘 시험을 치른다. 자, 이건 이제 뭐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로 푸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동그라미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동그라미를 따로 마지막에 처리해주는 방식이죠. 그러면 동그라미에 세모, 네모 이렇게 5개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중복 해결해 주고요. 이 세 동그라미 중에 덕영이가 맨 앞에 와야 하고, 나머지 두 자리는 자유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추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어주면 답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답을 어떻게 내나요? 그래서 10 곱하기 2 해서 40이다. 이렇게 되죠. 이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건데, 먼저 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먼저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칠 자리를 먼저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죠.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풀었잖아요. 이번에는 조합으로 풀어보자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3명 앉을 자리를 먼저 찾는 거예요. 3명이 앉을 자리를 찾았으면은 가령 대표성의 원리를 의해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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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됐을 거고, 지금 동그라미 자리를 찾는 것은 5C3이다. 이렇게 푼 겁니다. 그럼 세모 자리에는 나머지 이제 두 학생을 앉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A군을 앉혔고 여기는 이제 B군을 앉히는 경우의 수도 두 가지죠. 지금 다 대표성으로 푸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덕영이는 맨 앞에 앉아야 되고 유일한 경우고, 나머지 혜원이랑 강욱이를 앉히는 경우의 수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도 답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과는 위에 나왔던 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풀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8번 보겠습니다. 8번도 이제 7개의 깃발이 있고요. 일렬로 배열할 때, 자, 빨강이 노랑, 파랑보다 왼쪽에 위치해라. 아까랑 같은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똑같은 경우로 풀어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 풀이 다 해보시고요.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도 지금 문제를 잘 살펴봅시다. 직육면체를 만들었대요. 12개 유리상자를 통해서 윗면은 4칸, 옆면은 3칸이네요. 물 좀 먹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4개의 유리상자를 같은 크기의 검은색 유리상자로 바꿔 넣은 직육면체. 위에서 내려다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 나와 같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엇이냐. 이제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쉽게 생각했을 때 투명하다고. 투명. 네, 투명해요. 투명하니까 가령 내가 여기에 이해가 안 되면 항상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윗면에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을까요? 위에서 봤을 때는 투명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옆면은 투명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옆에 하나 더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한 칸 더 위에서 볼 땐 이렇게 보일 거고, 옆에서 볼 땐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예시를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최소 4개는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여기 윗면에 다 색깔이 칠해질 테니까. 그리고 옆면에도 다 칠해지려면 이 세로로 봤을 때도 이렇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최소 4개가 필요하네. 그래서 문제에서 4개의 유리상자를 이렇게 하라고 했나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4개를 깔면서 이 기준을 만족하려면 반드시 한 행에 하나씩은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죠. 그래야 나를 만족시키겠죠. 한 행에 하나씩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건 만족되고, 가를 만족시키려면 모든 또 열에 하나씩 있어야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다양한 풀이가 있겠지만 내가 기준을 하나 정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뭘 기준으로 삼을까 잠깐 고민을 해보십시오. 고민을 다 하셨나요? 선생님은 옆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은 옆면이어서, 자, 옆면에 반드시 이 아래 칸에 하나는 들어와야 되죠. 옆면에.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무엇이냐면 수영도예요. 수영도로 경우의 수를 내가 다 카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옆면을 채워야 되니까 그 옆면을 채울 수 있는 케이스가 여기에 들어오는 거랑 여기 들어오는 거야, 여기 들어오는 거야, 여기 들어오는 거,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난 총 4가지 케이스를 깔아놓고 시작을 할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윗면을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다 하나씩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윗면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케이스를 3가지로 쪼갤 수 있겠죠. 난 여기에 반드시 있는 경우, 여기, 여기, 이렇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4개라면 우리가 한 줄에 한 개씩 이렇게 깔고 하나가 반드시 남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딘가는 2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2개가 들어가는 줄을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케이스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3번째 경우로 해보자면 나는 첫 줄에 2개, 케이스 2번째 줄에 2개, 3번째 줄에 2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줄에 2개로 놨어요. 그러면 이제 2개를 놓는 경우의 수를 세워야겠죠. 2개를 놓는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2개를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4C이고요. 대표적으로 여기랑 여기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를 기준으로 이렇게는 지금 채워진 거죠. 자, 이게 지금 대표성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아랫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다음에 이제 아랫줄은 첫 번째가 2개가 위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그 아랫줄은 반드시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 2가지였습니다. 2가지. 다음 맨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가지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게 이제 대표성이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처음에 4C 할 때 이렇게 골라졌으면 그 다음은 여기랑 여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이렇게 고르고 그 다음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골랐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선택을 한 게 다 대표성 있는 거다 해서 이렇게 곱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케이스 2는 어떻게 되지? 라는 거죠. 케이스 2. 케이스 2는 지금 당연히 2번째 줄에 2개를 고르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케이스 2에서 2개를 놓는 경우는 똑같이 4C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줄하고 2번째 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많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판단이 씁니다. 어떤 판단이? 뭐야 이게 다 같잖아. 얘도 대표성이었네. 그래서 첫 번째 2개를 놓는 경우랑 2번째 2개를 놓는 경우, 뭐 3번째 2개를 놓는 경우가 다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얘 또한 곱하기 뭘로 바꿔버리면 돼요? 3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3 곱하기 4C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예시를 들어가며 노력을 했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얘를 이제 어떻게 내가 케이스를 분류해야 할까? 배반 사건은 어떤 기준으로 얘를 카운팅을 할까? 그래야지 내가 빠짐없이 카운팅을 하고 중복 없이 카운팅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행 기준으로 할까 뭐 열 기준으로 할까 하다가 4개면 2개가 남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까는 게 훨씬 경우의 수가 깔끔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뭐 이게 유일한 풀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풀이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사실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많이 풀다 보면 이게 더 확률적으로 유리할 거야 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사실 이게 감각 다 빼고 어떠한 논리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풀 수 있다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을 키우는 것, 기본적인 도구를 배우고 활용하면서 많이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더 유리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느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해보시고, 그게 잘 안 되는 학생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한 이유를 적어보시고 해설에서 왜 그렇게 풀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해설이 이유를 안 적어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셔야 그 간극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대표적으로 케이스 분류해서 푸는 게 기본 패턴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고요. 당연히 앞에서 우리가 곱법칙 배울 때 대표성의 원리 사용하는 거 열심히 공부했고 그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있는 거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아까 그 깃발 문제가 이제 조금 응용이 된 상황이네요. 그래서 여기 내용부터는 끊었다가 다음 강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